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평의자입니다. 오늘 토요일이고요. 제가 주말에는 영상 촬영을 하지 않지만 특별한 일이 있거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으면 영상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썸네일에 적어드렸듯이 지금 시장에는 악재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려하시고 있는 러시아부터 유럽 측에 석유관 가스가 통하는 노드스트림이 터졌다. 근데 그게 러시아가 벌인 일이다. 유럽이 벌인 일이다. 아니다. 이득을 보는 건 미국밖에 없다. 미국이 터뜨린 거다. 아니면은 이런 분쟁을 노리고 러시아가 일부러 터뜨렸다는 등 여러 가지 소식이 있고요. 세계 관계가 약간 복잡해지니까 세계 전쟁 얘기도 나오고 현재 그러한 실정이 있고, 이것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이슈로는 미국 2분기 GDP가 또 연속으로 마이너스 성장률이 나왔고요. 또 여태까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블라드나 이런 연은 총재들이 안 좋은 경기 전망만 내보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꺾이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경기 침체가 나온다든지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어제자 저녁 9시 반에 발표된 PC 값이 그렇게 좋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국 근원 쪽도 그렇고 실제 PC 값도 그렇게 좋게 나오지 않았어요. 사실 이런 지표들을 설명드릴 때 참 모호한 게, 실제로는 좀 좋은 값에 해당하지만 지금 정책 같은 것을 생각을 해보면서 해석을 한다면은 높게 나온다면 안 좋은 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업자 청구 건수도 그렇죠. 실업자가 줄고 취업을 하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는 안 좋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 부분이 긴축적인 메시지로 해설하기 때문이겠죠. 이 PC 값이나 CPI 값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냥 정말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자면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경제가 얼마나 나아졌는가, 예측값보다는 시책값이 높고 괜찮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냥 이 값만 보시는 분들은 높게 나왔으니까 괜찮은 건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인플레이션이나 아니면은 좀 물가 안정을 하기 위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고, 이렇게 잡히지 않는다면 긴축에 더 힘을 실어줄 수가 있으니까 실제로는 안 좋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 따라서 9월 30일 어제 9시 반에 발표된 PC의 값, 또 근원도 같이 보시면은 악재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값을 보면은 우리가 1분봉으로 봤을 때 발표가 난 직후에 하락한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많은 이들이 진짜 한숨을 내쉬었던 떡상 이후에 떡락이 나왔던 그 차트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런 차트 안 보고 그냥 보면은 그냥 이 값을 그냥 유지 중에 있다, 이렇게 해설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 단기 초단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근데 어떤 걸 느꼈냐면, 요즘 장을 보면서 이전 장에는 상승을 이런 식으로 연장을 해주면서 그리고 상승을 다 마치고 하락을 하는 그런 차트를 많이 봤었단 말이죠. 근데 언제부턴가 저도 모르게 지금 저는 엘리어트 파동을 잘 안 보지만 그냥 큰 그림으로는 봅니다. 내 파동의 연장도 안 보이고 언제부턴가 그냥 원투만 보이고 있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원투고 어제도 어떻게 보면 그냥 원투인 셈이고요. 자, 이 말이 무엇이냐? 보통 이런 원투가 나오는 것은 지리한 횡보장이 나올 때 그냥 원투만 반복되는 경향이 많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장이 아니더라도 미래의 장에서 횡보장이 나온다면 파동이 어떻게 카운트가 되는지 보세요. 그냥 원, 투 이런 식으로만 됩니다. 그럼 지금 장은 약세장에다가 그냥 횡보만 하고 있다는 해설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인 브리핑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겠죠. 저는 이 장을 굳이 막 열심히 분석을 하기보다 그냥 약세 횡보에서 언제 빠져나갈지 주로 밑으로 보고 있겠지만 언제 이 추세를 극복하고 강세가 나올지만 관측을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또 초단기적인 모습도 사실 단기적이랑 좀 같은 해설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초단기적인 모습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조차도 여기서는 추세가 안 보여요. 네, 제가 보통 여러분들한테 브리핑을 드릴 때 지금 추세가 상승이고 언제쯤 꺾이고 여기서 변곡점 맞이해서 숏을 걸어라, 또는 하락 중에 여기서 추세가 이런 식으로 극복이 되면은 여기서 롱을 봐라 라는 식으로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전에 리플 차트도 그랬었고요. 이전에 리플 차트도 하락하는 와중에 여기서 추세 극복을 하고 나면은 이쯤에서 브리핑 드린 것 같은데, 여기서 롱 타점 한번 봐봐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실제로 비트나 리플이나 분석이 꽤나 괜찮았어요. 제가 추세를 잘 읽었다는 내용에 해당하겠죠. 근데 저조차도 여기 이 부분이 지금 해설이 좀 되게 모호합니다. 그냥 추세로만 그어봤을 때는 상승 이 추세선을 하방 이탈했을 때는 하락을 걸어야겠다라는 해설만 할 수 있고, 근데 전체적인 그림에서 보자면은 지금 이 저가 근처라서 롱을 가져가기에는 그렇게 좀 좋은 위치는 아니다라는 해설하고 좀 상충이 되니까 저도 약간 해설이 좀 애매모호한 거예요.
그래서 초단기적인 브리핑 앞서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굳이 이 장을 막 해설해서 내가 뭐 맞다 틀리다 해서 뭐 틀렸을 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저는 적어도 이번 주말까지는 관망해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또 월요일도 공휴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편하게 장을 보세요. 이런 장까지 100% 해설하시려면은 정말 인내심이 많아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직장도 있고 본업도 있고 해야 될 게 너무 많죠. 그래서 이 장은 그냥 관망을 하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좀 장기나 스윙 쪽에서는 좀 다른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약간은 관망보다는 좀 베팅을 해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지금 그림이 일봉 차트상 스토캐스틱을 봤을 때 533이라고 나와 있죠. 하락한 다음에 올라갈 때 횡보를 하고 있어요. 제가 그렸던 그림은 이 자리에서 내려가는 걸 좀 예상을 했지만 예상과는 다르게 횡보를 함으로 인해서 추가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 환경을 맞이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올라갔을 때는 더블탑이 될 수 있고 이전에 그렸던 그림처럼 하락이 나올 수 있다니까, 하락이 나오는 그림에서 많이 빠질 수가 있다. 이게 어떤 차이냐? 하락이 나오는 그런 환경에서 많이 빠지지 않는 그림도 있는 반면에 이런 식으로 더블탑이 형성이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여기가 높으니까 이 더블탑으로 해설을 하면서 이 하락이 나오는 환경에서 좀 빠질 수도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스윙이나 아니면 장기 투자 측면에서는 10월 초를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요. 근데 저는 베팅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매수를 기다리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게 많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가격은 점점 더 싸지는 유리한 가격에 위치하니까 그때 매수를 좀 노려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스캘핑이나 단타 설명할 때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던 것처럼 내려갈 때는 이 추세가 고점을 이어놨을 때 이런 지지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숏 타점에 의해서는 지지선으로 저는 말씀드리고, 이런 그냥 저항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저항을 겪으면서 이러한 포인트가 생겨날 때 그때는 저점에 드러난 거라고 해설을 하면서 앞으로 해설을 해볼게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10월 초랑 10월 중순에 벌어질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좀 연장될 수 있는 거는 여기서도 한 번에 내린 게 아니라 지금 이 위치인데 한 번에 내렸으면은 이런 식으로 좀 짧아지겠지만 여기서도 한번 올린 다음에 이런 식으로 더블탑에 해당했으니까 기간은 좀 유연하게 가져갈 것이다 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 외에도 증시 쪽으로는 여러분들께서 조심하셔야 되는 내용이 또 있습니다. 제가 좀 안 좋은 내용만 말씀드려서 정말 송구스럽습니다만, 증시가 지금 현재 가격을 보면은 약간 11K 또는 11K 조금 더 아래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 실제로 저가는 1970달러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저가는 다 뚫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지금 장이 운영 중인가? 그러니까 장이 개장된 상태에서 돌아가고 있는가? 아니에요. 장 마감할 때 이 가격에서 마감을 했다라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저가는 어디에 있는가? 200달러에서 300달러 아래에 있습니다. 물론 개장하고 나면 이 하락분을 반영해서 반등이 나오겠지만 추가 하락이 나온다면은 저점 그냥 다 뚫고 내려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전에 저점은 다 뚫어줬으니까 그냥 마지막 저점만 남았다라고 해설을 하시는 게 좋고, 이게 좀 개장 이후에 좀 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월요일 오전 6시, 아마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다 체크하고 계실 텐데 월요일 오전 6시 해서 장이 아마 변동성이 크게 나올 것입니다. 또 이것을 해설을 할 때는 6시가 아니라 4시나 뭐 3시부터 이런 식으로 좀 직전에 장에 영향을 주더라라고 해설하는 게 좋고, 나스닥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이 크게 변동성을 가져갈 수가 있다. 이게 맞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나스닥도 변화를 하겠지만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은 달러 인덱스 값이 내려갔기 때문에 투자 상품들은 좋은 그런 가격에 나와 있었어야 돼요. 하지만 최근 한 3, 4일 정도 달러 인덱스가 내려가고 국채금리도 많이 비슷하게 좀 형성이 되고, 실제 그림 한 이 정도, 다 똑같지만 이 정도로 형성이 되는데, 어쨌든지 결론은 국채금리가 내려가고 이 국채 수익률이 내려가거나 아니면 미 달러 인덱스가 내려가는 위치에서는 투자 상품들은 올라가는 게 정설이었습니다. 하지만 내려가고 있는데도, 그러니까 좋은 환경이 벌어지는데도 올라가지 못하고 나스닥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 지금 장세가 많이 안 좋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예전에 강세장에서는 안 좋은 환경, 그러니까 즉 내려갈 때는 바잉 더 딥이라고 해서 이런 저점을 노리면서 분할 매수를 해라라고 말씀을 했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근데 저는 하락장만큼은 그런 식으로 하다가는 존버밖에 안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달러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이건 비트코인하고 연관은 없습니다. 제가 한국 금리, 그러니까 한은에서 금리를 높일 때 거의 그냥 0.25밖에 안 올려서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달러를 사놨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지금 달러를 많이 들고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근데 제가 보고 있는 그림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절대적으로 우리 한은하고 연준, 그러니까 한국의 기준금리, 미국의 기준금리가 지금의 상황을 역전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한국은행 또는 한국 정부에서는 가계대출이나 지금 뭐 대출 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고 해서 지금 기사에도 나와 있듯이 뭐 베이비 스텝이라고 칭하면서 금리를 많이 못 높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높이더라도 뭐 0.5%를 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보고 있는데 저는 절대적으로 우리나라가 더 높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이 극복되기 전까지는 이거 환율 못 잡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 환율을 예측을 하는 게 정말 멍청한 짓이라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왜냐? 이게 높아지고 그냥 맘만 먹으면은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며칠 전에 1,400달러 뚫을 때 외환보유고 진짜 그냥 조 단위로 풀면서 이걸 방어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개입을 하면은 이게 시세가 방어가 된다는 내용에서 예측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예측을 했을 때는 이 현상이 극복되기 전까지는 환율이 안 잡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 원화를 들고 있고 원화로서 비트코인을 거래하고 있으신 분들은 비트코인 차트 안 움직이고 뭐 변동성이 없네라고 해석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실제 원화 값의 약간 가치는 떨어지고 있고 그렇다면 비트코인은 올라야지 이전의 가격하고 이때의 가격하고 일치를 하는 건데 그냥 동타를 이루고 있어요. 이때도 원화로 1,000원, 뭐 그냥 3개월 전이라고 할게요. 3개월 전에도 1,000원, 지금도 1,000원. 이게 현재고요. 여러분들 같다고 해석을 하겠지만 달라요. 당연히 다르죠. 이때가 가치가 더 높아요. 약간은 근데 그냥 업비트 보시는 분들은 그냥 원화 얼마인지만 체크를 하시니까 이런 것을 생각을 안 하겠지만 투자를 정말 좀 발넓혀서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시야를 넓혀서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도 같이 보시면 저는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1개월이나 2개월 단위로 이런 식으로 인상을 하고 있지만 이번에 한은에서 인상을 하는 게 10월 12일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미달러를 들고 있으신 분들은 또 저랑 같은 해설을 하고 있으신 분들은 한은이 얼마나 높이는지를 보고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얼마나 높이는지 그 의지를 파악을 하고 내가 매도를 할지 아니면 더 들고 갈지를 결정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비트코인하고 연관되지 않은 얘기를 해서 정말 송구스럽습니다만 어찌 보면 투자 상품에 우리가 돈을 넣는다는 입장에서는 여러분들께서 꼭 아셔야 되는 정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런 것들을 좀 강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리고 있는데 실제로 입장을 하시고 이용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아예 관심조차 없으신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는데 다만 10중 8, 9은 이 방의 입장을 하시면은 실력상으로는 정말 도움이 된다라고 저는 보는 사람입니다. 이 선물 트레이더 진짜 그냥 선물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24시간 자기 전까지 그냥 선물만 하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이것을 보면서 리딩까지 그러니까 관점 따라서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내 매매에 도움을 얻기 위해서 그냥 추세가 어떤지 확인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정말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월부터는 전문 투자자문 자료를 배포를 하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를 해주시고요. 이 링크 누르셔서 그냥 카카오톡 연결되면은 채팅방에 참여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편경장이었고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들 월요일까지 좋은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